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딱 눕게 되잖아요. 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켜고 인스타를 열고 그냥 멍하니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운동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게으른 것 같고 자책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가 정상 작동한 결과예요. 오히려 그 죄책감이야말로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되는 감정입니다. 뇌과학이 이걸 증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시간을 지키는지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꽤 충격적인 실험인데요. 초콜릿 쿠키를 참았더니 완전히 다른 과제에서까지 성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이불 속에서 5분만 더를 3번 외치고 겨우 일어납니다. 여기서 의지력을 씁니다. 씻고 옷을 고릅니다. 오늘 뭐 입지? 이것도 결정이에요. 의지력을 씁니다. 출근해서 메일을 확인합니다. 급한 건 뭐고 나중에 할 건 뭔지 분류합니다. 의지력을 씁니다. 상사가 갑자기 회의를 잡습니다. 하기 싫지만 집중해야 합니다. 의지력을 씁니다. 점심시간, 뭐 먹을지 동료들이랑 10분째 고민합니다. 이것도 결정이에요. 의지력을 씁니다. 오후에 또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고 보고서를 쓰고 퇴근길에 장을 볼지 말지 결정하고 저녁은 뭘 해먹을지 고민하고, 하루에 이런 결정이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됩니다. 저녁 8시쯤이면 어떤가요? 배터리가 0%예요. 소파에 누워서 폰만 만지작거리는 그 상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그 상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태. 너무 익숙하시죠? 이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1998년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실에 갓 구운 초콜릿 쿠키를 놓았어요. 냄새가 솔솔 나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쿠키입니다. 두 그룹을 넣었는데 한 그룹은 쿠키를 마음껏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쿠키를 참고 옆에 놓인 무만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기하학 퍼즐을 풀게 했어요. 쿠키와는 아무 상관없는 과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쿠키를 먹은 그룹은 평균 20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쿠키를 참은 그룹은 8분 만에 포기했어요. 같은 퍼즐인데 성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쿠키를 참느라 의지력을 써버린 거예요. 퍼즐을 풀 에너지가 이미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이걸 자아 고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다. 쓰면 닳는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피곤하면 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판사들의 가석방 결정 1112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오전에 심리한 사건의 가석방 승인율은 약 65%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에는요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같은 판사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도 무작위로 배정됐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뇌가 지친 겁니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뇌가 지치면 복잡한 판단을 내릴 에너지가 없어서 가장 쉬운 선택, 즉 현상 유지를 고릅니다. 판사의 경우 그게 가석방 거부였던 거예요.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뇌 입장에서는 훨씬 덜 힘드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저녁에 중요한 고민을 합니다. 이직할지 말지, 이 연애를 계속할지 말지, 돈을 어디에 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뇌가 가장 못 쓰는 타이밍에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뇌는 항상 현상 유지를 고릅니다. 그래서 싫은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고 끝내야 할 관계를 계속 끌고 갑니다. 바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지쳐서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느라 정작 중요한 걸 망치는 게 문제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WHO와 국제노동기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5%,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17% 높아집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약 74만 5천 명이 과로로 사망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하루를 꽉 채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의지력을 아끼고 뇌가 맑을 때 큰 결정을 내립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인데 무거운 게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배터리가 없는데 앱을 실행하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정직한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뇌는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럼 방전된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할까요? 여기서 좀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책상 앞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풀리던 문제가 있었어요. 몇 시간째 붙잡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포기하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답이 떠올랐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적,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멍하니 누워있다가 문득 해결책이 떠오른 적,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으로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뇌과학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외부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예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을 때, 버스에서 이어폰도 끼지 않고 창밖 풍경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에 DMN이 켜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멍하니 있을 때 뇌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기억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립하고 복잡한 문제의 답을 뒤에서 찾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가 이걸 확인해줬어요. DMN은 창의적 사고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멍 때림이 창의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연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생각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의식을 풀어놓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뇌가 알아서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끙끙대다가 샤워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넘쳐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건 유명하죠. 유레카를 외친 그 순간 그는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뉴턴의 사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밑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렸잖아요. 물론 이 일화의 진위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책상 앞에서 이를 악문 순간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멍하니 있던 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현대의 연구자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걸을 때 창의적 사고가 앉아있을 때보다 평균 60% 향상된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중요한 미팅을 걸으면서 한 건 유명한 이야기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워킹 미팅을 즐겨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낮잠을 자고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뇌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의 소파로 돌아가 볼게요.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있을 때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워하던 바로 그 시간이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었어요. 농사를 생각해보세요. 한 해 농사가 끝나면 농부는 밭을 쉬게 합니다. 휴경이라고 하죠. 1년 내내 쉬지 않고 곡식을 뽑아내면 땅은 결국 황폐해집니다.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수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똑똑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런데 멍 때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를 진짜 지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켜본 적 있으시죠? 뭘 볼지 30분을 고민합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리뷰를 찾아보고 예고편을 틀어보고 그러다 그냥 안 볼래 하고 끄는 경험 있으시죠? 옷을 사러 가면 어떤가요? 이 매장 저 매장 다 둘러보고 온라인으로도 비교하고 리뷰를 읽고 결국 2시간을 쓰고도 마음에 쏙 드는 걸 못 찾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지도를 열고 별점을 확인하고 블로그 리뷰를 읽고 30분째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맨날 가던 대로 갑니다. 이게 다 뭘까요?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아주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항상 최선을 찾는 극대화자와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추는 만족자라고요. 극대화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선택에서 최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옷 하나를 사도 모든 매장을 다 돌아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리뷰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자는 다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고르고 넘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으면 만족해요. 슈워츠의 연구 결과는 꽤 놀랍습니다. 극대화자가 만족자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했어요. 연봉이 평균 20% 더
높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극대화자가 이긴 거죠. 그런데 행복도는요, 정반대였습니다. 극대화자가 훨씬 더 불행했어요. 우울감, 후회, 자기 비하 점수가 전부 더 높았습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을 구해도 다른 곳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최선을 찾으려고 끝없이 비교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놓친 선택지가 더 나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완전 극대화자인데 라고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사실 현대사회가 우리를 극대화자로 만들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요일 오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러닝하는 사람,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 오늘의 루틴 완료 라고 올린 사람, 그걸 보는 순간 아까까지 편했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져요.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감정 익숙하시죠?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론이에요. 원래 이건 생존 기능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내 위치를 파악해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때는 비교 대상이 주변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스타그램 하나만 열어도 새벽 5시에 운동하는 CEO, 카페에서 공부하는 의대생, 사이드 프로젝트로 월 1,000만 원 버는 프리랜서가 뜹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만 명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 골라서 올린 거예요. 지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순간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걸 구분 못해요. 매일 이걸 보면 뇌가 착각합니다. 이게 보통이고 나는 뒤처져 있다고요. 수십 명과 비교하게 설계된 뇌가 수백만 명의 최고 순간과 비교당하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극대화자의 사고방식과 SNS의 비교 게임이 합쳐지면 우리는 끝없는 레이스에 갇히게 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삶. 모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모든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레이스에는 끝이 없어요. 연봉은 높아지는데 행복은 줄어드는 삶, 성과는 쌓이는데 만족은 사라지는 삶. 그게 극대화자의 삶이고 끝없는 비교 게임의 결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재산을 지킬 때는 인색하면서 시간을 쓸 때는 한없이 후하다. 돈을 뺏기면 바로 화를 내면서 시간을 뺏기는 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은 곧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시간을 쓴다는 건 인생을 쓴다는 거예요. 최선을 찾느라, 비교하느라, 고민하느라 보낸 그 시간 자체가 인생이었다는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멈출 줄 알아요. 일요일에 집에 누워있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고장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 자기 시간을 남에게 함부로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최선을 쫓는 사람보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지력은 배터리입니다. 하루 종일 쓰면 바닥나요. 퇴근 후 녹초가 되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지친 뇌로 내리는 결정은 항상 현상 유지, 항상 최악이에요. 중요한 결정은 뇌가 맑을 때 내리세요. 둘째, 멍 때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면서 가장 창의적으로 일합니다. 샤워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지세요. 셋째,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최선을 찾으려 끝없이 비교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SNS의 상위 0.1%와 자신을 비교하는 건 게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집에서 누워있는 거, 특별한 야망 없이 조용히 사는 거, 남들처럼 쉬지 않고 달리지 않는 거,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바쁘게 살아라. 더 나은 걸 찾아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잖아요. 그 말을 전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걸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밤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는 10분을 자신에게 선물해주세요. 죄책감 없이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